남편이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 언제일까요? 남편들의 일상적인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런 거짓말들은 마치 백색 거짓말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악의적이거나 해롭기보다는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라는 나름의 선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면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섯째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퇴근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보, 이제 막 퇴근했어. 라는 문자를 받고 1시간 후에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의아해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는 퇴근 후에 동료들과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거나 아니면 차 안에서 잠깐 음악을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마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방구에 들러서 새로운 장난감을 구경하는 어린아이의 심리와 비슷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바로 아빠 모드, 남편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 전에 잠깐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 들을 바에야 미리 연락해 두자는 작은 계산이 들어가는 셈이에요. 넷째 순위는 술자리에서의 음주량에 관한 거짓말입니다. 2잔만 마셨어라는 말만큼 신뢰도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죠. 실제로는 맥주 서너 잔에 소주까지 곁들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이는 마치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샐러드만 먹었어라고 말하면서 드레싱과 크루통, 치즈는 언급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심리예요. 남편들 입장에서는 술을 많이 마셨다고 정직하게 말하면 건강 걱정, 음주 패턴에 대한 지적, 가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질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난하게 넘어가자는 마음으로 양을 축소해서 보고하게 되는 거죠. 특히 회사 회식이나 중요한 모임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마셨다는 정당성을 더하기 위해 양을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로 빈번한 거짓말은 돈 사용에 관한 것들입니다. 얼마 안 썼어라는 말은 남편들의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예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며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거 별거 아니야 라며 얼버무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친구들과의 식사비, 갑자기 생긴 회식비, 혹은 자신만의 소소한 취미 비용 등이 예상보다 많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나오는 이유는 남편들이 가계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나도 가끔은 자유롭게 쓰고 싶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용돈을 받는 학생이 부모님께 학용품 샀어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과자도 함께 샀던 것처럼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축소해서 전달하는 거죠. 둘째 순위는 취미 활동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낚시를 다녀온 남편이 금방 다녀왔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강가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임을 하는 남편에게 얼마나 했어? 라고 물어보면 1시간 정도? 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3시간 넘게 했을 수도 있죠. 동창 모임을 다녀온 후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왔어라고 말하지만 2차, 3차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나오는 이유는 남편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한다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내 취미 생활도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이가 숙제 시간에 만화책을 보다가 엄마가 오면 급히 책을 덮는 것과 비슷한 심리 상태인 거죠. 그리고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내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상황 맞추기식 대답입니다. 나 사랑해? 라는 질문에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으로는 오늘 축구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예뻐? 라는 질문에 세상에서 제일 예뻐라고 대답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화장을 안 한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요리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정말 맛있어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간이 좀 세긴 한데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은 악의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다는 배려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습관이 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마치 작은 구멍이 뚫린 댐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균열로 발전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거짓말들이 쌓이면 부부간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작은 거짓말들을 모두 추궁하려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이나 술을 예상보다 조금 더 마신 것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나 중요한 약속에 관한 거짓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남편 입장에서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어차피 들킬 것도 아니고 기분만 나빠질 텐데라는 생각보다는 정직하게 말해도 이해해 줄 거야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내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답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오늘 너 되게 편안해 보여서 좋다처럼 구체적이고 진솔한 표현이 훨씬 더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결국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완벽한 정직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관계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의 약점을 받아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마치 정원을 가꿀 때 작은 잡초는 눈 감아주되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는 큰 잡초는 제거하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남편들의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사실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는 나름의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방법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서로의 작은 실수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짓말들이 습관화되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적절한 선에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란 상대방의 불완전함까지도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마치 잘 익은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며 더욱 깊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부관계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상대방의 작은 거짓말을 발견했을 때 추궁하기보다는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배려 깊은 시선이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솔직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준다면 굳이 작은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도 없어질 테니까요.